자, 오늘 대왕고래 GS 글로벌은 급등을 했는데 GS는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일단 GS 글로벌이 본격적으로 거기 이제 참여를 하고 GS 에너지가 원래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GS의 자회사이니까 뭐 급등을 했다가 GS가 이제 지주사입니다. GS는 원래 근데 사실은 지금 돈 버는 건 GS 칼텍스가 다 돈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GS 시가총액보다는 GS 글로벌이 조금 많이 싸죠. 예, 근데 GS 글로벌 한번 보시면 이 사업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보면 예, 하는 일이 지금 뭐 철강, 석유화학, 산업재 비중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저도 왜 이게 올라오나 봤더니 그냥 석유화학 설비 제작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정유, 가스,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제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 의아한 게 GS 에너지가 수익을 보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참여를 하면. 그렇지. 지주사니까. 여기는 약간 관련해서 떡검을 이렇게 좀 받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석유, 화학 등. 그렇죠. 이제 이게 근데 주로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사서 팔고 뭐 이러는 건데 네. 유통의 여기 보면 유통업이잖아요. 유통인데 자원 개발과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쪽 올리는 세력들이 조금 이게 가볍고 GS 들어갔으니까 석유화학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쫙 올렸는데 네.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외국인들이 118만 주를 팔았죠. 예. 아마 내일은 빠지지 않을까.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GS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근데 GS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결국엔 지금 대왕고래는 한국가스공사와 그다음에 결국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좀 좁혀지는 그런 지금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를 설명할 거는 사실 없고요. 그냥 시장이 그렇게 본다는 건데. 그렇죠. 뭐. 테마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즐기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하스가스공사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게 나쁠 게 없는 게 물론 예산 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석유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나라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성공하면 갚고 네. 실패하면 뭐 안 갚아도 된다. 경기 부양으로 뭐 썼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아예 그냥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래서 참여할 기업 모여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엑슨모빌도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친구들이 그냥 그래 한번 뭐 들어볼게 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따라가야죠. 예.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즐기실 타이밍이다. 매매는 하시되 항상 이쪽이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정책 관련주로 올라온 거 기억해 보면 이명박 정권 때랑 지금 비슷한데 4대강 테마. 4대강 뭐 자원개발 그때 많았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아주 시대 이화공룡. 예. 네. 이거 이제 보시면 요때 있었습니다. 요때. 네. 2007년도 월봉 보시면 이때 뭐 2007년도니까 이거죠.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때 얼마였냐면 800원대 시작한 게 한 25,000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물고 빨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대왕고래 얘기 안 하고 저평가됐다, 가스 요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테마주라는 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팔로우하는 거니까. 그 이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죠. 그런 얘기하면 없어 보이고 저처럼 욕 먹을까봐. 그렇죠. 저는 이제 아침에 이게 대왕고래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논리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적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야.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뭐 올해도 여전히 매도 리포트가 0.2%인가 뭐 그렇다. 뭐 그러면서 기사를 썼던데 네. 그 기자분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럼 매도 리포트 쓰면 네. 화를 안 내실 건가? 그 기자들이 또 막 뭐라 하죠. 매도 리포트 쓰면.
저는 제가 증권계에 오래 있었지만 매도 리포트 안 쓴다고 뭐라고 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안 쓰냐? 네. 쓸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그냥 시장의 하나의 그 모습이다 인정하고 여기에서 그래 이 분위기에서 최대한 돈을 벌자 이런 분들이야 이제 대왕고래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데 우리 이야기대로 일단은 지금 그 이슈로 오른다 해도 너무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도 이렇게 오른다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맞습니다. 짧게 그리고 보자 이 얘기로.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끝을 한번 보셔도 네. 계속 들고 가자. 예, 아니 추세가 뭐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 뭐.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도체 장비 쪽 얘기 좀 하죠. 오늘 그 검사 장비들이 좀 상승을 했다고요. 네.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이 오른 이유가 뭘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여기 일찍 와가지고 김장렬 센터장님 네. 그 본부장님인가 예 저랑 방송도 많이 하셨던 아. 분인데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고 네. 예 아까 DI 살짝 말씀하시던데 검사 장비를 제가 한 2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HBM 관련돼서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은 딱 3개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한미,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나머지는 다 찌끄레기다. 그냥 기대로 단순 기대로 올라왔다. 근데 검사 장비가 테크윙이 뜰 때 아 이거는 찐이구나. 검사는 해야 되니까. 검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테크윙 YC는 이미 350억 가량을 지금 납품을 했죠. 삼성전자에다가. 네. 그리고 DI는 이제 뭐 자회사가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테크윙도 지금 하반기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오늘 떴냐라고 하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를 늘 거다. 특히 HBM 후공정 관련돼서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공정 장비들은 왜 안 가냐? 거기서 보초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보초를 쓰시면 안 된다. 아직 더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핫한 게 있는데 거기까지 돈이 갈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테크윙, YC, DI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도 뭐 김영환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네네. 신고가를 왜 갈까? 근데 신고가 갔는데 8천억이고요. 또 하나 보면 테크윙도 신고가 갔는데 예, 2조죠. 테크윙이 제일 큽니다. 사이즈가. 그 다음에 YC는 신고가 아니죠. 조정받고 다시 오늘 올라가는데 눌리면서 1조 돌리더라고요. 5천억이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DI가 싸 보이겠죠. 음. 예, 그러니까 이게 키 맞추기를 계속하면서 가는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9월달 뭐 하반기에 나온다니까 뭐 8월이건 7월이건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진짜로 한미반도체처럼 대량 발주를 받는 기업이 여기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HBM 그다음에 후공정 관련돼서 삼성, SK가 본격적으로 발주를 늘 것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자신문 쪽인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나오면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4.7%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그리고 뭐 김 센터장님이 그 한미반도체 뭐 좀 더 빠질 수 있다, 부담스럽다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예언을 하나 하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조만간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또 얘기하겠죠. 네, 뭐 가이던스가 내가 뭐 좀 앞으로 어떻게 할 네. 것이다. 뭐 어쩌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 미국 애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니까. HBM 쪽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이미 1차 발주를 넣었기 때문에 2차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길 수 있다. 그럼 그때 한 20만 원 가지 않겠나? 그 뉴스가 나온 후로 뭐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오늘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니까 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기자분들이 참 되게 클릭을 요즘에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 바다에 먹고 삽니다. 예, 엔비디아가 6.35% 이틀 네. 동안 빠졌는데, 네네.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동반 나락으로 빠지는 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썼어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네. 네네네. 이분들은 차트를 보지도 않고 올라간 게 얼만큼인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젠슨왕이 또 주식 팔았다고 또 이제 막 나오죠. 근데 그런 테슬라 예전에 한참 올라갈 때 일론 머스크가 주식 팔았죠. 네네. 미국은 팔아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급작스럽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리 이제 다 얘기를 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가에- 금액을 얘기했는데 그 네. 금액을 거기 시총에 대입하면 네. 거의 피 한 방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자극적인 기사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 SK 하이닉스는 조정받을 국면에서 좀 세게 받았다. SK 하이닉스 매매해 보신 분들은 대형주 치고는 변동성이 큽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4%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난리 나지만 하이닉스가 4% 빠져, 4, 5% 빠져도 별로 난리 안 나죠. 근데 최근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 외국인들이 고점을 뚫고 싶지 않았는데 매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보면 선물을 거의 한 1조 가량 매도하다가 마지막에 걷어 올렸는데, 네네. 그거 결국에는 삼성전자 빼긴 애매하니까 하이닉스 빼면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빠질 때마다 생각 사야 없이 사라. 생각 없이. 아니 생각이 있으면은 못 사. 무서워서. 생각 없이 사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한미반도체도 못 사고 하이닉스도 못 산다. 엔비디아도 못 사지 사실. 예. 엔비디아도 사실 그러면 한 120불 깨진다. 네. 그럼 생각 없이 사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많은데 아직 MPU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반도체들이 엔비디아를 이길 수가 없다.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더 빠질까봐 예. 뭐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예. 이렇게 빠질 때마다 사 모으자 이걸로 일단 결론을 내리고 예. 오늘 조선기자재 쪽도 반등이 좋았죠. 예. 아주 뭐 특별한 멋지게 이유가 좀 있습니까? 조선주도 나쁘진 않았어요. 예,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현대미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현대미포는 탱커 쪽에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고, 그때 요 무렵이었습니다. 요 무렵에 나오면서 올랐다가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잘 가고 있는데, 지금 PC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탱커 관련돼서 지금 발주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현대미포의 장점은 이게 배를 건조하는 시간이 다른 것보다 대형 선박보다 적다. 시간이 조금 짧게 걸린다. 네. 이게 장점이고요. 현대미포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아직 고점을 못 가고 있는 게 유일하게 현대미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박에 비해서 좀 늦게 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 기자재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건데, 세진중공업이 오늘 오랜만에 11% 급등했습니다. 아, 좋네요 흐름이. 예, 세진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 배 보면 이렇게 선장님들이 폼 잡고 있는 그 갑판보다 높게 이렇게 있죠. 조타실. 홈데크. 예, 홈데크. 아, 홈데크? 네. 조타실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 데크라고 하는데, 안에 이제 맨 위에 이제 거기 조타실이 있는 거죠. 홈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맨 위에 홈덱. 선장님이 조종하는 데가 있고,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이게 맨 밑에 선원이 자는데, 네. 뭐부터 시작해서 조리실, 뭐 큰 선박은 그냥 9층에서 10층까지 됩니다. 네, 농구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진중공업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뭘 하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림으로 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배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 마지막에 조립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이 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만들어다 준 거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접공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잘 연결시켜주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진중공업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현대미포와 연관된 게 있습니다. 네. 석유 운반선 PC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탱커들, 그 LNG 담는 탱커 이런 것들 하는 탱커를 만듭니다. 탱크를 만드는데 그게 제가 사진 보니까 규모가 여기
사진이 꽉 차 있는 그 탱커 사진이 있는데 그 밑에 1톤짜리 봉고 트럭이 굉장히 조그맣게 개미처럼 나와 있습니다. 엄청 큰가 보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걸 하는 기술로 뭘 했냐면 그런 그 유조선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조선과 PC 운반선의 갑판도 만듭니다. 근데 갑판이 그냥 철바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배선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는 그 복잡한 걸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는 뭐 하고 있냐면 해상풍력 프린트. 관련된 것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그래서 세진중공업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고요. 특히 중요한 건 엔진. 아, 근데 너무 세진중공업이 거래 대금이 좀 약해. 네, 너무 약해갖고 그냥 돈 많은 분들은 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 네. 저거는 밑에서 모았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의 항상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빠질 때 아무 이유 없이 빠질 때 사야 된다. 예, 근데 저기서 보통 더 이때 빠질까 봐. 사기가 이것도 생각 없이 사야 되네. 빠지면. 생각 없이. 예. 왜냐하면 이게 거의 독점 업체입니다. 그렇죠. 예, 현대힘스라는 회사가 일부 만들긴 하는데 거의 지금 유일하게 3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고요. 예, 현대 쪽,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쪽, 하나오션 쪽 다 납품하는 회사가 세진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화엔진, 요즘 STX 엔진 뭐 이런 엔진주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한화엔진이 비전이 커 보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화그룹 때문에. 네. 네, 한화엔진이 이번에 뭐 원래 옛날에 MRO 사업도. HSD 엔진을 인수한 건데 네. 이게 MRO 사업도 있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한화엔진이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현대 쪽 한국조선해양 쪽은 현대중공업 내에 엔진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엔진을 쓰죠. 근데 나머지들은 자체 엔진 사업부가 없습니다. 근데 한화는 이걸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은 없겠죠. 그럼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하냐? 사다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한화 거 안 쓰고. 여기 거 사다 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딴지를 거실 수도 있죠. 이렇게 예, 또 중국의 조선사들도 네. 여기 거 사다 씁니다. 아, 예, 좋네요. 그래서 여기는 조선업 전체가 좋아지면 음. 같이 좋아진다. 근데 그게 그동안 실적이 안 올라오다가 이번에 이제 하나엔진이 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194억 나와서 그동안 1억, 11억 막 벌었던 게 갑자기 툭 튀었죠. 네. 이제 이게 정상화되면서 이 13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치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회복에 따른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갑자기 133억으로 뜁니다. 가이던스 자체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선 기자 중에서 세진중공업, 한화엔진, STX 엔진. 한화엔진은 주로 대형 선박. 네. 대형 선박의 그 약간 좀 느린 저속으로 가는 엔진. 그다음에 STX 엔진은 중소형 선박. 이게 약간 우리나라 보면 소형 배들 어선 같은 거. 예, 어선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아무리 소형이라고 해도 네. 구축함 조그마한 이제 그 서해안 돌아다니는 그 군용 배들도 다 여기 거. 초계함 같은 거. 아, 초계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야 무슨 정이라고 그러잖아. 예, 아, 정보다 경비정. 경비정보다 조금 더 큰 것까지는 아, 네, 이거 다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는 배가 우리 그 생각 한 200m 정도도 작은 배로 속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케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케이프. 예, 케이프 투자증권 때문에 요즘에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회사도 굉장히 지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단점인데 이 회사는 뭐 하는 데냐면 실린더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진의 실린더. 그렇죠. 잘합니다. 근데 예, PBR 1배도 안 되죠. 그래서 이 회사도 여전히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 갑자기.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조선주 쪽. 그러니까 원래 조선주가 가고 난 다음에 조선기자재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는 좀 올랐고 이제 조선기자 쪽이 올라올 때가 됐고 이쪽 섹터 전체에 대해서 다 한번 투자의 포인트가 다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동차주들이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부품주들이 갑자기 급하게 따라오죠.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보시면 되고 어차피 자동차나 조선은 종합 조립 사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선 기자재들도 이제 봐도 좀 늦지 않다. 네, 그래서 물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한화엔진 보면 계속 올랐죠. 그다음에 STX 엔진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저렇게 보니까 엄청 좋네요. 예. STX 엔진. 케이프도 이제 뭐 조금 나가려고 하는 세진중공업도 보시면 월봉으로 예, 월봉 보면
이제 신고가를 제쳤다는 거는 이제 뭔가 확실해졌다. 경쟁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혼자 다 먹고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오늘 물론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아까 김장렬 본부장 이야기처럼 주도주 엔비디아가 오늘 상승을 해줄지 미국장의 분위기가 어떨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내일장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가 답이고요. 네. 예. 엔비디아가 뭐 내일 오늘 저녁에 뭐 한 3, 4%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우리 반도체주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고점을 한번 돌파한 후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환율 얘기도 하시는데 환율은 제가 볼 때는 고려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환율이 지금 약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 빼고는 다 약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환율은 의미가 없고 이 환율이 원래 그냥 또 얘기를 말씀드리면 기자분들이 또 얘기를 할 때 이 정도면 뭐 IMF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을. 예, 그리고 좀 공부들을 좀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보면 저는 주목하는 게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 친구를 막 들었습니다. 오젠이요? 아, 우리 오젠이? 네. 이 뭐 보니까 여기 관련된 사이트 그 방에 토론방에 네네. 알테오젠 방이 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텔레그램에 아, 뭐 그 10,000명이 넘는다고 막.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알테오젠 욕하면 큰일 나죠. 예, 주주들 근데, 모임인데. 네, 근데 엄민용 애널이 워낙 그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미 알테오젠을 좋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도 되냐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논리를 깜짝 놀랐던 게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2026년에 1조 4천억을 벌 수 있는 회사가 2년 뒤죠.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업계에서 1조 4천억 버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조 2천억 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비싸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똑같이 하시더라고. 아, 진짜요? 야, 은근히 내가 원조다. 아니 내가 원조는 아닌데 그분이 딴 데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네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앞에 알테오젠, 삼성자가 없잖아요. 삼성자가. 그 뭐 좋으면 근데 삼성자가 들어간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처음에 설립했을 때 이게 그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적자인데 코스피로 기술 특례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셌고요. 네. 그리고 삼성이 단순히 남의 거 만들어주는 거 한다고 실망하셨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인데. 네. 근데 50조가 넘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돈 잘 벌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얼마냐, 그렇죠? 30% 정도 됩니다, 그죠? 18. 네. 예, 알테오젠 80%. 삼성이 한 신사업 중에 예. 제일 잘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것도 어차피 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잘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말고도 좀 이거는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가캠 역시 주목해 보셔야 된다. 네, 리가캠 ADC 관련돼서 이거 지금 오리온이 인수했잖아요. 네. 오리온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인수했는데 리가캠 얘기 나오니까 대표님 바로 옆에서 한숨이 바로 뭘 한숨 쉬어. 네, 이 리가캠. 미세하게 나오는 거 한숨을 제가 바로 캐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ABL 뭐 이렇게 바이오도 내일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 시장에서 큰 섹터들이 쉴 때 네. 바이오들이 은근히 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은 좀 작은 섹터들 중에 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뭐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들이 좀 쉬었거든요. 오히려 자동차 쪽이 좀 달리면서 화신이나 뭐 성화이텍이나 이런 쪽이 또 한 번 반등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리온을 좀 들고 있다고 옆에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오리온한테 나중에 큰 효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바이오 보시면서 HLB는 안 보세요? HLB 여기 있죠. 예. 아, 거기 있었구나. 이건 여기는 코스닥 다 나오는 건데. 이렇게 또 분류를 해주셨구나. 네. 근데 HLB를 왜 안 보냐면 자리 좋지 않나요? 저 위에서 빠진 것만 빼고 그렇죠.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한 6만 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게 치고 나가려면
8만 원까지 가려면 네. 뭔가 또 좀 확실한 떡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애매하다. 그 이제 알테오젠, 뭐 리가캠 이런 것들 급등하면 좀 따라가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여기는 올로와 나띵인데 네. 그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주주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아는 친한 분 중에 여기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찐주주시네.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될지 안 될지 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랑 항서 제약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저는 이제 HAB를 관심 종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대신에 뭐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은 바이오텍이죠. 그냥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플랫폼을 팔아먹는 회사들을 보셔야 된다.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서방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일라이릴리가 서방형 펩트론 걸 갖다 쓰기로 했다. 네. 그럼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그건 진짜 난리 나죠. 그렇죠. 그래서 끼가 있는데 근데 펩트론도 사실은 올로와 나띵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근데 펩트론도 지금 엄청 그 많이 올랐다 조정 한참 받다가 다시 신고가 쓰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느낌상 입질이 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항상 바이오텍의 문제들은 뭐냐면 시장의 기대보다 항상 뭐가 늦게 나온다. 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계약,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ADC 관련돼서 다이친교와 나올 거란 얘기가 있는데 네. 6월에서 8월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8월 말까지 안 나오면 또 뭐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그게 원래 바이오는 협상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서로 왜냐하면 이게 1%만 양보를 해도 금액이 확 차이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쪽, 그러니까 조정 많이 받은 종목을 지금은 좋아하시면 안 된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다가 많이 가다가 조정받는 애들을 찾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종목을 예. 어떤 이유로인가 그 선택하고 나서 이게 그 결과가 너무 천지 차이로 벌어지니까 정말 종목 픽하는 게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확률을 좁히려면은 결국은 잘 가는 놈이 잘 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인해 준 거를 그러니까 엄한 데서 자꾸 새로운 걸 발굴하시려고 하는 게 그렇죠. 이제 함정입니다. 자기만의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뭐 그 본인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걸 해야 되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연기를 혼자 잘한다고 난리쳐도 감독이 안 쓰면 의미 없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예인 같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 그 한마디로 다 연예인 같은 주식.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기 있는 주식. 예, 맞습니다. 인기 있는 주식이 그래서 물려도 항상 대장에서 인기 있는 데서 물려야 빠져나올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